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인데,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영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정말 논리적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한데, 하지만 이제 빈칸 추론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많이 글을 읽고 있는 이민지 씨나, 아니면, 우리 김보윤 양은 많이 틀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신경 분위기도 이제 선제 보기로 나눈 단어가 뜻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쉬워져서 웬만해서는 눈에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독해력에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유형이죠. 그래서 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약 오늘 신경 분위기까지 나가면 신경 분위기 부분은 조금 어렵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흐름 없는 무관한 문장, 흐름상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의 경우도 좀 어렵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흐름상 관계없는 문제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건데, 봐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편집글 이야기를 옛날에 했던 거 지난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뭐냐면 아차하고 그 정신의 흐름을 놓으면 그냥 그대로 읽혀요, 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흐름상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습관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자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언어적 사고 능력이 사실은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람끼리 대화할 때 흐름상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방탄소년단? 저는 그게 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방탕하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방탄소년단이 있나봐요. 이렇게 쇼케이스 할 때 이렇게 방탄복 같은 거 입고 나와요? 진짜로?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뭐 어떠한 거에도 이겨내는 방탄소년단 이런 줄 알았는데, 굳이 이제 뭐 저희 때 G.O.D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민지가 또는 얘가 야 G.O.D 오빠들 멋있지 않아? 막 그러다가 갑자기 보윤이가 야 방탄소년단 잘생겼어. 그러고 혜진이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엑소가 더 잘생겼지 막 그랬어요. 근데 민지가 야 G.O.D 오빠들의 막 하늘색 풍선이 너무 난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예를 들어 보윤이가 무슨 소리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수했어. G.O.D 오빠들이 너무 좋아 막 이야기하는데, 야 근데 우리 방탄소년단들도 되게 귀엽지 않아? 그럴 때 민지가 넌 지금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 지집이 뭐야? 푹 찌를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많이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뭐냐면 글은 뭐냐면 이런 거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집글에서도. 그러니까 역시 이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하는 내용이 꼭 있기 때문에 꼭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subject matter예요. subject matter.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시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이 subject matter라고 하는 건 핵심 소재 혹은 핵심 제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핵심 소재나 핵심 제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철순의 엄마랑 오케이? 혜진이네 엄마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이런 거예요. 철순의 엄마가 혜진이네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만났는데, 철순의 엄마가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고 나오신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해서 철순의 엄마 혜진이 어머니께서 철순의 엄마 왜 이렇게 낮인데 이렇게 밤인데 무슨 선글라스를 끼고 그래? 에이 뭐야? 그랬더니 철순의 엄마가 딱 선글라스 뱉더니 막 이렇게 피포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혜진이 어머니가 어머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철순의 어머니가 사실은 그이가 절 깠어요.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막 그이가 혜진이 아니 어떻게 했다가 그이는요
철수가 아직도 유치원생인 줄 알고요. 이제 대학까지 갔는데 유치원생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이는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놀고 있어요. 막 그런 거야. 관심도 없고요.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어저께 그이가 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줬지 뭐예요? 때로는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 혜진 어머니가 철수 엄마한테 철수 엄마는 상당히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족 갔으면 계속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대화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체라고 하는 구어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관한 문장을 가질 때 문제를 풀 때 가장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이 글이 도대체 필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핵심 제재가 무엇인가? 만약에 아까 전에 있었던 철수는 엄마와 혜진이는 어머니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만약 문제를 출제된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글이잖아. 구어체가 아니라.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핵심 제재와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핵심 제재나 핵심 소재를 서브젝트 매터를요 잡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서브젝트 매터에 들어가는 문장이 예를 들어 2개야. 오케이? 이해했어? 너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서브젝트 매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만약 문제가 2개야. 문장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 내가 너무 가혹하게 좁힌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예를 들어 답이 5개가 다 되는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뭐야? 너무 서브젝트 매터를 어떻게 한 거야? 크게 잡은 거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젝트 매터 핵심 제재나 소재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있잖아요. 그걸 계속 유동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좁게 잡으면 답이 2개가 나와버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잡아버리면 답이 없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1번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 자, 1번을요, 혹시 2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답을 이제 5번을 하셨다면 참 잘하셨는데, 1번부터 볼게요. 자, 1 out of every 4 Americans does some kind of volunteer work 한다고 합니다. 자, 4명 중에 out of는 몸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출신의 몸으로부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4명의 미국인들 중에 1명은 뭐예요? Some kind of volunteer work.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take scout groups on camping trips.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캠핑 트립에서 스카우트 그룹으로 들어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본인이 볼 때 volunteer work를 딱 현감하셔 볼까요? 분명히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한테 포인트가 딱 잡힌 건 뭐냐면 volunteer work였어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럼 2번을 지금 고민하는 애들은 뭐냐면 이거야. 스카우트 그룹은 봉사활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글의 문제의 교훈을 가르쳐 줄게. 그걸 판단하는 건 물론 마지막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거 글이지. 그래서 얘가 봉사활동으로 말할 건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필자가 결정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너네가 봉사활동의 모든 종류 다 알아? 모르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잖아. 예측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라니까. 글을 읽어봐야지 한다니까. 보자. They spend weekends cleaning uptown parks. 그들은 주말을 보냅니다. 뭐하는 spend 시간 ing죠? 주말을 뭐하는데 보내요? 청소하는데 보내요. 타운파크들을요. 그들은 pick up litter, 쓰레기죠. along hiking trails. 뭐야? 산길을 따라서 쓰레기를 또 줍습니다. They visit the sick and the elderly. 그들은 아픈 사람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봤을 때 3번, 4번은 뭐인 거야? 너무나도 명확하게 봉사활동처럼 보이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2번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 자체가 벌써부터 뭐냐면 글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글에서 사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봉사활동인지 아닌지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의 교훈점은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자,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오답을 찍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 오답을 찍는 이유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찍는 거라니까? 잘 생각해봐. 니네가 미쳤다고 오답을 찍는데 논리적으로 안 생각하진 않잖아. 적어도 답을 맞추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애라면 그냥 3번을 막 찍는 애가 아니야. 심지어 수능 문제 할 때 도저히 모르겠어. 찍긴 찍어야 돼.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1번의 비율과 5번의 비율과 4번의 비율과 3번의 비율을 보고 2번의 비율을 보고서 그러면 이게 더 적으니까 이거 하는 애들도 있어. 비율 개수를 맞추는 애들도 있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걔는 뭐야? 근거 사용한 거라고. 오답을 만드는 데는 항상 근거가 있다니까? 근데 뭐냐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글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글을 읽고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다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그런 고민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고민해보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때 봤을 때 2번이 정말 아니야. 그럼 그때 그걸 고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너네들이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이야. 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좀 되게 많이 하는데 재수반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forecast가 뭐야? 예보하다지. 너네 일기예보 항상 맞아? 예보는 말고 근데 이런 거야. 나는 굳이 그걸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예보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야. 예보하고 예측하면 그걸 맞을 거라는 정확성을 기대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근데 사실은 고민을 해보면 예측과 예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말을 해주되 그것이 항상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있어? 그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하라고. 예측은 뭐야? 예정하여 추측한다는 거잖아.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Many volunteers can learn skills that help them to prepare for full-time jobs. 했어요. 자, 뭐예요? 많은 봉사활동가들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은 뭐예요? 그들을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Prepare full-time jobs. 뭐예요? 그 풀타임 잡이니까 정규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 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이 문제를 볼 때 이런 거야. 답을 2번 한 애들은 자원봉사를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일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은 주말을 보내고 자원봉사 일의 대표적인 일이다. 막 이러면서 글을 막 읽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야. 이 글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잖아. 엄밀하게 뭐 하는 거야? 자원봉사에 뭐에 대해서 쓴 거야? 예시에 대해서 쓴 글이잖아. 만약 자원봉사라고 하는 서브세트 메터를 잡아버리면 5번도 답이 안 돼. 왜? 자원봉사로 인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근데 1번과 2번과 3번 이 글은 정확히 말하면 뭐야? 자원봉사에 대한 예시에 대한 글이잖아.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냐면 답을 2번 쓰는데 5번은 자원봉사에 대한 예가 아니라 답이 5번인데 2번 쓰는 뭐냐면 자신이 예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왜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질문인 거야. 내가 딱 질문하면 끝나. 너네 자원봉사 320여 가지 종류 알고 있니? 선생님 그렇다고 스카우트는 자원봉사가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놀러 가는 거야? 너 자원봉사 320가지 종류 알아? 아니 모르는데 이거는 알아? 몰라요. 그거야. 글은 뭐라고? 객관성에 판단해야 된다고. 독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애들은 이게 낮은 경험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오답을 판단하는 거,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건 이 판단은 뭐냐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에요. 이상하게. 제발 경험에 근거한 판단하지 마. 경험에 근거한 판단하지 마. 여러분들이 오답에서 경험에 근거한 판단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봐 다시.
그럼 뭐냐면 애들은 어떤 애들은 이거야. 선생님 5번 문장은요 약간 글을 쓰면서 끝맺음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그 순간 뭘 해야겠어? 옆에서 칼을 꺼내서 이렇게 푹푹 또 찌르겠지. 생각해봐. 네가 뭔데 끝맺음을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다만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있어. 선생님 끝맺음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글이 있어요. 맞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끝맺음이 아니라 우리가 봐줘야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봐줘야 하는 게 뭐냐면요. 흐름상 관계가 없는데 봐줘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흐름상 관계가 가지고 있는 게 소개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소개글은 예를 들어 뭐냐면 인트로 부분 있죠. 어떤 도입 부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요 정도는 봐줘야 돼. 이 말 이해했니?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야. 처음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담배의 유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시나요? 에다가 거의 동글뱅이 1번을 해놨어. 근데 그 정도는 봐준다고. 이해했어? 뭐, 담배를 많이 피시나요? 뭐, 담배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고, 몸에 안 좋고, 몸에 뭐 이렇습니다. 뭐,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막 그랬어. 근데 만약에 1번에 담배를 많이 피시나요? 에다가 1번이 딱 있다고 그 1번 색하면 안 된다고. 걔네들은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 2번, 3번, 4번이, 끝까지 아니고, 뭐 2번, 3번, 4번이 담배의 유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아시나요니까 얘는 관련 없는 거잖아. 그건 논외야. 그 정도의 소개글은 뭐 해주는 거야? 봐준다고. 알았어? 근데 끝맺음이니 뭐니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소개글 정도만.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게 만약에 담배에 대해 아시나요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초반 부분이 안 나오고 글의 마지막 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들어갔어. 그때는 뭐야? 무관한 문장인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부분의 차이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야? 자, 3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다 안 풀거든요. 거의 그냥 3번만 볼 거예요.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근데 이거를 답을 4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번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쵸? 4번 하셨죠. 보십시다. Chicken feeders have many advantages in cleaning up oil spills 라고 했습니다. 이제 spill이 뭐냐면 이제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닭깃털들은요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있어서? 기름 유출을 하는 것을 기름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에서 치우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이점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앞 뒤에 많은 이점에 대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they are cheap and easy to get. 그들은 싸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얻을 수 있대요. 그렇죠? 3번. The idea of using chicken feeder to soak up. soak up가 뭐냐면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oak up이 뭐냐면 clean up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닭깃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빨아들이는 것에 대한 오일, 기름을 빨아들이는 어떤 닭깃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요, came from a man, 그 사람으로부터 왔대요. 뭐로부터? Who saw that water birds along a shore. 그 남자인데 봤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 있는 것을요. water birds가 뭐냐면 물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해안가를 따라서 죽어있는 물새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unlike a straw. 자, 밀집과 달리 the pillow. 이 the pillow라고 하는 거는요, 베개인데 뭐냐면 얘들아,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넣고 천으로 덮잖아? 그럼 다 필로우라고 그래. 오케이? 다 필로우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건요, 베개들은요, made of chicken feeders. 닭깃털로 만들어진 그 베개들은요, are easy to patch back with a long-handled pole or a net.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뭡니까? 계속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도 they are light. 그들은 가볍고 easy to stack하고 and easy to carry to spill size. 다 할 수 있대요. 그럼 잡아봐. 4번을 한 사람들은 아마 더 필로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나. 왜 했니? 니네 4번. 재균이는 왜 4번 했니? 저 2번 했는데. 2번, 너는 왜 2번 했니?
그냥? 근데 민지는? 그냥? 자, 보십시다. 봐봐. 이런 게 되게 주관적 사고거든? 잘 들어. 되게 살인 충동을 느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3번도 이점이 될 수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그 사람이 해안가를 따라 죽어있는 물새를 보고서 아이디어를 떠오른 것은 물새의 깃털이 뭐야? 기름 범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름을 잘 흡수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흡수율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점 중에 하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봐봐, 앞에 봐봐. 이걸 질문하는 애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 이것도 이점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뭔데? 그러니까 얘가요, 해안가를 따라 걷다가 죽어있는 물새를 봤는데 그 물새가 기름 범벅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깃털의 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 돼. 근데 봐봐. 야, 이 문제 자체가 뭐야? 얘가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게 뭐야? 저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말했니라고 물어보는 거를 저 사람이 이러한 의도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봐도 되니? 안 되지. 야, 글이라는 건 내가 의도를 찾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의도를 찾는 것도 맞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말을 해줬는데 저 사람의 말은 말이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을 거야 하면서 역으로 막 그 의도를 막 해석을 해. 물론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닌데 이 문제에서 그 짓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추측하는 거지. 얘가 그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본인들이 주관적 사고를 만약에 막으실 거면 얘가 그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이야기했지. 그치? 이것을 추론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한 의도에서 접근한 거겠고 그 깃털의 이점을 알아서 한 거겠구나 하고서 추론하면 안 된다고. 그냥 지금 이 3번 문장은 뭐야?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디어는 이러한 의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거 써놓으세요. 있는 그대로만 보자. 그리고 필자에 무엇을 말하라고 한 것을 뭐 하지 말라? 의도를 추론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의도가 무엇이라고 추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애들이. 생각이 많은 애들은 뭐냐면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뭐냐면 깊게 생각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 되게 깊게 생각해서 틀린 거예요. 애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는요 깊게 생각해서 문제를 틀려요. 생각해봐. 야, 깊게 생각하는데 문제를 틀리니? 깊게 생각해서 맞아야지. 그건 생각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건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틀리는 거야. 뭐냐면은 이런 거야. 왜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은 알잖아. 나는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쟤한테 가면은 B처럼 이야기되면 짜증나잖아. 근데 걷다 대고 너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겠니?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찌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깊이 생각하면 맞아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논리의 끝은 뭐냐면 쫙 읽고 얘가 무슨 이야기지? 얘가 도대체 뭐 말하려는 거지? 그걸 딱 잡을 수 있는 게 논리인 거야. 의도 파악하려고 하지 마. 되지도 않게. 뒷받침이 왔다는데 뭐 이런 부차적인 거예요. 쉬울 때는 그런 게 이제 좋아. 뭐 for example이 나왔고 뭐 좋아. 쉬울 때는. 근데 어려울 때는 뭐냐? 그냥 이게 직방이야. 쉬운 영어를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5번 보세요. 5번. 자, 이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5번이요. 별표 해놓으세요. 자, 요거 문제가 답이 몇 번이면 3번이에요. 3번. 근데 이 5번을 틀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직까지도 내가 문장삽입 문제 풀 때 좀 제발 그렇게 고민 좀 해서 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푸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 보십시다. Desert plants are different from other plants. 사막 식물들은 다릅니다. 뭐야?
다른 식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볼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읽는 순간 사막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과 다르니까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네? 라는 걸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봅시다. They have adapted to the dry soil in which they grow. 자, 그 사막 식물들은요, 뭐 한다는 거예요? 적응해 왔습니다. 어디에? 마른 토양에. 건조한 곳에. 어디에서? 그 건조한 곳에서 그들은 자라났다는 거죠. 자, 좋아요. Because there is so little moisture.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예요? 그 정도로 약간의 습기가 있대. 그러니까 수분이 있고요. The plants grow far apart. 뭐예요? 그 식물들은요, 사막 식물들이겠죠? Grow far apart. far가 뭐예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자라난다는 거죠. 이해했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막 촘촘하게 막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far from 한다는 거죠. far apart 한다는 거죠. far apart. 자, 보십시다. Some plants have thick leaves and stems that are able to hold water. 몇몇의 식물들은요, 두꺼운 잎들과 줄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잎과 줄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을 홀드할 수 있대요. 될 것 같지? 그치? 여기까지도, 괜찮아. 괜찮아. 자, 보십시다. 4번 보세요. This allows the roots to draw as much water as possible from the earth. 자, 이것은요, 뿌리가 뭐하도록? 끌어올리도록 허락한대요. 그 정도로 많은 물을. as possible. 가능하게. 뭐로부터? 집안으로부터. The earth가 집안이죠. 지구 아니에요. 자, the drier the area, 그 지역이 뭐할수록? 마르면 마를수록,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the more space there is between plants. 뭐야? 그곳에는 식물들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 지금 뭐냐면 3번까지는 의심을 하면 안 돼. 원래.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자라는 것이 있고, 그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뭐 선인장처럼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해서 3번까지 왔을 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니까 선인장처럼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네. 두꺼운 잎들과. 그것까지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디스가 뭐니 얘들아 일단. 디스에다 현관표 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발 하라는데 그걸 안 해요. 디스가 뭐예요? 뭐 가리키는 거니? 우리가 있잖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 줄 알아? 대명사를 간과해 계속. 디스가 뭐야? 대명사를 제발 간과하는데 우리가 저지르는 독해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디스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디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다 보니 또 그 흐름 파악한다고 생각을 안 해. 야, 두꺼운 잎사귀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 잘 생각해봐. 야, 두꺼운 잎사귀와 줄기를 가졌는데 그래도 수분을 유지해. 그치? 그치? 근데 그렇게 이미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물을 가능한 집안으로부터 끌어올리도록 뿌리가 허락하게 해주는 거야, 뿌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봐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두꺼운 잎사귀와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야? 물을 유지하려고 있는 거래. 근데 이것이 뿌리가 물을 많이 끌어올리게 해준다고 했어.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 않아? 이미 얘가 물을 가지고 있다며. 근데 왜 갑자기 왜 또 뿌리에서 물을 가지고 오게 하냐고. 이 말 이해하셨어요? 되셨어요? 야, 이거는 서로 다르잖아. 오케이? 봐봐. 근데 이런 거야. 이거 읽자마자 그래서 아닌데 이건 아니야 하고 답을 3번 찍으면 그건 진짜 천재고 얘들아. 오케이? 봐봐봐. 5번 읽고 경악해야지. 봐봐. 5번은 뭐야? 2번과 같은 이야기잖아. 자, 나는 예를 들어 이 글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글을 뭐냐면 사막식물이 마른 토양에 적응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마지막 내용에 가지고 있어. 그럼 봐봐. 뭐라고 하냐면 The drier the area, 그 지역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그 식물 사이에 더 많은 공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5번 택한 애들은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앞에 분명히 있는데 뒤에 똑같은 또 이야기가 있네? 5번을 또 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5번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 야, 정신 차려. 이거 뭐야? 흐름상 관계 있는 문제지. 그치? 근데 구조적으로 얘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똑같은 이야기 재진술해 준 거잖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5번하고 2번이 같은 내용 나오니까 그냥 같은 글의 흐름이구나 하고 5번을 살려줘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봐봐. 이 글은 내 예상과 다르게 이 패러그래프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식물인가 아니면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이 그러면 2번을 받을 것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럼 봐봐. 이 문제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가. 왜? 이미 3번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 썸 몇몇의 식물들이 두꺼운 잎들을 가지고 있고 줄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미 물을 가지고 있대. 그럼 이걸로 이제 충분한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갑자기 뿌리가 가능한 한 지구로 집안으로부터 물을 많이 흡수하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이상하잖아.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3번을 빼고 보면 뭐야? 자, 거기에는 뭐야? 거의 수분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은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했지? 그랬었을 때 뭐야? 이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게 뭐 하는 거야? 뿌리가 충분히 물을 많이 뽑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답이 뭐야? 3번이 더 적절하다는 거야. 오케이? 이때 디스가 2번의 내용이냐 3번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4번의 내용은 뭐야? 3번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번의 내용을 받쳐주는 거구나 라는 거. 그리고 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 4번이 답이라고 하면은 5번도 답이 되어야 돼. 이해했어? 5번은 계속 뭐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별표해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해설이 여기까지밖에 자세히 해줄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8번 문제도 별표하셔야 되는데, 봐봐.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예요.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십시다. Tomatoes are native to the Andes Mountains and were cultivated for food in Mexico and Peru by the Indians long before the Spanish invaded the South and Central America.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토마토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냐면 안데스 마운틴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고 재배됐대요. cultivate가 재배되다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을 재배한대요. 음식으로서, 식용으로서 멕시코와 페루에서는요. 인디언들에 의해 가지고요. 아주 오래전에 언제? The Spanish가 invaded South and Central America를 침략하기 전에서부터요. 자, 보십시다.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after the Spanish explorers brought tomato seeds back to Europe. 그래서 그 스페니쉬에 있는 탐험가들이요. 뭐 한 겁니까? 토마토 씨앗들을요. 가지고 왔대요. 어떻게? 유럽으로요. 토마토들은요. 자라났대요. In many countries. 어디서? 많은 국가들에서요. 재배되었대요. 하지만 only as an ornamental plant at first. 하지만 처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장식용 식물로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지금 보면은 only 뒤에 동사가 없지? 없는 이유는 뭐겠어? 앞에 were grown이라는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안 써준 거예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냐면 이거 보세요. Though they were known as love apple. 자, 그들은 love apple로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love apple은 뭐냐? 토마토의 닉네임이겠지? 별명이겠지? 자, 근데 왜 먹지 않았겠니? 얘가 뭐기 때문에? ornament라는 장식용 식물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오케이? 답 2번 고른 애들이 있거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others called beefsteak tomatoes. beefsteak tomato로 불려지는 다른 것들은 maybe as large. 그 정도로 크다는 거야. 뭐처럼? grapefruit. 포도처럼요. 자, 뭐냐면 grapefruit이랑 포도지 아니구나. grapefruit은 자몽이에요. 자몽. 자몽만큼이나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봐. 지금 이 이야기가 얘들아, 유럽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토마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 말 이해했니? 보면 they are thought to be massacred 해서 4번 고른 애들도 있거든요. 자, 봐봐. 지금 얘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앞에서 계속 뭐야? 토마토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뭐야? 토마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얘네들은 이렇게 재배됐고요. 얘는 이렇게 재배되었다라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런데 지금 4번을 고른 사람은 뭐냐면 앞뒤 맥락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이야. 1번과 2번의 연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장식용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내 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2번이 장식용 식물이고 1번도 장식용 식물이니까 왜 그들은 they were thought to be massacred 했는데 당연히 먹지 않아 이 massacred 왜 갑자기 마법처럼 봤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왜냐면 봐봐. 중세시대를 보면은 있잖아. 얘들아 중세시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토마토 있지 토마토. 카드에 마녀 옆에 토마토 그림이 항상 있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토마토가 이제 그런 어떤 매지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먹질 않았다는 소리야. 이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얘가 먹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 3번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토마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래 다시 봐. 1번과 2번은 ornamental tomato였단 말이야. 장식용 토마토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others called beef tomatoes may be as large as grapefruit. 갑자기 보니까 토마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몽처럼 생겼다는 거. 근데 너네들이 왜 답을 지금 3번을 못 잡으셨냐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보니까 그냥 대충 러브 애플이 있고 대충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이건 뭐 한 거야? 핵심 제재를 너무 크게 잡은 거지. 토마토에서 이야기하면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답이 없다라는 거야. 다 된다는 거야. 그래 흐름에. 근데 지금 보면 1번과 2번의 이야기 자체가 뭐예요?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토마토가 전래되었던 시기에 음식을 보지 않았던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4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면은 아 그렇기 때문에 매지컬하고 여겼다는 게 뭐겠어? 먹지 않았던 이유겠지. 그러면서 뭐야? Not until in the 9th century 19세기까지 유러피안 애들은요 깨닫지 못했대요. They are not only delicious. 그들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몰랐다는 거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게 뭐 한 거야? 먹지 않았다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이 질문을 봤을 때 선생님 좀 답이 없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서브넥스트 메터 자체를 너무 뭐 하셨기 때문에 크게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니?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본 게 가장 어렵게 본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셨을 때 첫 번째, 지금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 풀었던 것 같은 경우의 케이스 본인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뭘 잡으셔야 되냐면 서브젝트 매터를 너무 크게 잡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어려웠던 문제가 아까 뭐야? 사막식물 이야기 있었죠? 그 문제 같은 경우 뭐야? 대명사 간과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흐름대로 따라서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맞아. 오케이?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 특히 대명사 간과하지 말고 역시 흐름인데 흐름이다 보니까 대명사만 쉽게 생각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괜히 본인이 꼬여서 푸는 거야. 독해는 어떤 유형별 풀이법의 공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물론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단순한 거라고. 읽는 시험이야 그냥 독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기름 문제 같은 경우에 3번 문제 같은 경우 뭐야? 제발 판단 맘대로 하지 말라고. 추론해내지 말라고. 필자가 이렇게 A라고 해야겠는데 B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추론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봤던 건 뭐였어? 처음에 봤던 문제는 마음대로 본인이 섣부른 경험에 근거해서 답내지 말라고. 예측은 뭐다? 예측일 뿐이지 정확성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